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챕터 2의 시스템 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콜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뜻은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API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MFC와 뭐 윈도우 API 이런 API, 안드로이드 API 이런 이야기를 할 때 API라고 하는 것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듯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 역시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해서 뭐 사용할 일은 없고요.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애플리케이션 내부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콜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사용자가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콜은 일반적으로 하이 레벨 랭귀지, 즉 C 언어 같은 하이 레벨 랭귀지로 구현이 되고요. 우리가 흔히 API라고 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 콜은 이른바 표준이라고 하는 파직스라고 하는 표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직스에서 제공하는 표준에 입각해서 운영체제 설계하는 회사들이 이 시스템 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스템 콜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드렸죠. 파일 카피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콜이 어느 정도로 관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소스 파일에서 데스티네이션 파일로 파일을 이제 카피하는 데 있어서 이 파란색 박스와 같은 아주 다양한 시스템 콜들이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즉 파일의 이름을 받아와서 또 파일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또 받아오는 행위, 그리고 또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을 읽어드리는 오픈하는 행위, 그리고 복사될 파일을 생성하는 행위, 그리고 복사할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복사될 목적지에 파일의 내용을 써주는 행위, 그리고 파일에 생성된 복사된 파일을 닫아주는 행위, 그리고 화면에 복사가 완료되었다라고 메시지를 찍어주는 행위까지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동작들이 모두 시스템 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C 언어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이 모두 시스템 콜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운영체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께서는 이러한 동작들이 전부 시스템 콜과 관련이 있다,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받는 행위들이다 라고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그 시스템 콜의 API의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파일 디스크립터, 파일 오퍼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파일, 오픈된 파일로부터 그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read라고 하는 로우 레벨 API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로우 레벨 API, 즉 API 시스템 콜에 대해서 이 read라고 하는 API에 대응하는 시스템 콜의 어떤 특정한 넘버가 할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용자가 이 read라고 하는 동작을 호출하게 되면 그 시스템 콜의 특정한 넘버에 해당하는 시스템 콜이 이제 수행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을 부를 때 넘겨주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fd나 버퍼나 카운트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손쉽게 시스템 콜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시스템 콜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 콜이 구현이 되었는지를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이 각각의 시스템 콜은 한 개의 넘버하고 결합이 됩니다. 즉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이 여러 개의 시스템 콜을 관리할 수 있는 한 테이블을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 콜과 연결되어 있는 넘버, 시스템 콜 넘버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스템 콜 동작을 이제 찾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은 이제 그 운영체제 안에 있는 커널 부분으로 CPU의 프로세싱이 넘어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즉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던 그 유저 모드 상태에서 이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되고 나면 그 운영체제의 커널 수준, 커널 레벨로 프로세서의 권한이 다 이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콜을 호출한 이후 운영체제에서 커널 레벨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수행을 하고 그 수행 결과를 시스템 콜에 대한 리턴 값으로 리턴 스테이터스로 이제 전달함으로써 다시 또 유저 레벨 수준으로 올라와서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운영체제, 이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런 그 내부적인 커널 수준에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지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운영체제의 내부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동작들은 프로그래머 인터페이스인 API에 의해서 전부 이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춰지게 됩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들이 OS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감춰지게 되고, 단지 사용자들은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동작으로만 이제 호출하면 그 이후는 운영체제에서 알아서 구현하는 형태로,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로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로 그러한 측면을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에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기준으로 상단부가 이제 유저 모드, 그리고 하단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의 하단부가 커널 모드가 되겠고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시스템 콜과 연계되어 있는 동작을 API를 수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오픈이라고 하는 API를 수행하는 상황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던 서비스가 잠시 멈추게 되고 운영체제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콜 넘버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에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각의 시스템 콜이 하나의 시스템 콜 넘버에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픈에 해당하는, 즉 i번째 시스템 콜 서비스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 모드에서 이러한 오픈에 해당하는 동작을 수행을 한 후에 결과를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시 리턴, 유저 애플리케이션에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시스템 콜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앞서 파일 리드 오퍼레이션을 예를 들어 드렸는데, 파일 리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요구가 되죠. 첫 번째는 파일 디스크립터에 대한 정보도 넘겨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읽어드린 데이터를 어떤 버퍼에 저장할 것인지에 대한 버퍼 포인터 정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전달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라미터 패싱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 파라미터 패싱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것이죠. 레지스터에 파라미터를 저장해서 그 레지스터에 있는 정보를 커널 모드에서 운영체제가 다시 읽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제 가장 심플한 파라미터 전달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라미터를 레지스터로 전달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겠죠. 왜냐하면 레지스터라는 게 이제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프로세서에서, 그리고 이제 제한되어 있는 리소스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라든지 개수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리소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많거나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거나 그 파라미터에 전달해야 될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레지스터를 통한 파라미터 전달 방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파라미터 전달 방법을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들어 드린 것은 이제 메모리나 이런 메모리에 파라미터를 대신 기재를 하고 그 메모리의 시작 주소, 파라미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시작 주소만 레지스터에 넣어서 이제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스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택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스택이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 호출 등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파라미터 전달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또한 지역 변수를 할당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아주 유용하게 운영체제 내부에서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를 스택에다가 푸시를 하고요. 그리고 전달을
시스템 콜 함수 내부에 들어와서는 그 스택 상에 들어와 있는 파라미터를 다시 팝핑하는 형태로 해서 파라미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유저 프로그램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주는 방법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X라고 하는 그 위치에 데이터를 이제 넣어 놓고요. 그리고 그 X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레지스터에 넣어주게 되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는 이 X 값을 기준으로 테이블에서 룩업을 함으로써 즉 메모리에서 X라고 하는 번지부터 데이터를 읽어가는 형태로 해서 운영체제에서 파라미터를 전달받을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러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시스템 콜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뭐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 콜들이 존재합니다만 몇 가지 사례들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스를 컨트롤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 콜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end 프로세스를 종료시킨다든지 어보트 시킨다든지 중단시킨다든지 또는 프로세스를 새로운 프로세스를 로드하고 또 실행하는 것들, 이런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동작들은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동작들인 거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는 실행할 수가 없고 반드시 운영체제의 서비스를 받음으로써만 수행이 가능한 이런 동작들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프로세스를 생성한다든지 또는 프로세스를 터미네이트, 중단시키는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프로세스가 특정한 다른 프로세스들과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위해서 뭐 특정한 이벤트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에게 내가 어떠한 정보를 시그널링 해주는, 노티피케이션 준다든지 또 메모리를 할당받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동작들이 시스템 콜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그 파일 관리에 있어서도 시스템 콜을 통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파일을 생성한다든지 파일을 삭제한다든지 또는 파일을 오픈하거나 클로즈하는 것들, 그리고 그 파일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것, 그리고 뭐 특정한 위치로 포지셔닝을 파일 포인터를 옮겨가는 거, 파일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읽어오거나 아니면 설정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시스템 콜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콜은 그 운영 체제에서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을 관리 또는 이제 액세스 하는데,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사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온다든지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을 요청한다든지 또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이 다 끝나서 그 디바이스에 대한 사용을 릴리즈 한다든지 할 때에도 이 시스템 콜이 필요하고,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드 라이트 행위에도 시스템 콜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애트리뷰트를 읽어오거나 설정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 시스템 콜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운영체제에서 최근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동작
중에 하나인 그 통신 기능, 즉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통해서 인터넷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기능을 요즘 운영체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하는 하드웨어, PC상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를 접근해야 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콜을 사용해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넥션을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것, 또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샌드 리시브하는 행위들, 그리고 인터넷의 연결 정보를 얻어오는 동작, 이런 것들이 전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수행이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사용하기에 이러한 통신 분야의 시스템 콜들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시 사용할 때 소켓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로 특별히 이제 시스템 콜이 별도로 네이밍이 되고 카테고라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는 이게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콜 중에 통신 부분에 대한 시스템 콜들을 묶어 놓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텍션 기능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 콜이 관여가 되겠습니다. 즉 PC 하드웨어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들에 대한 액세스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체제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하드웨어가 PC에 붙어 있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동시에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접근하고자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시에 이런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자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운영체제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고 프로텍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시스템 콜 챕터 2 시스템 콜 파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